데이터 스트럭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6장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8세기 초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코니스버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땅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7개의 브릿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Seven Bridges in Königsberg라고 수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4개의 서로 이 2개의 섬을 비롯해서 4개의 랜드를 한 번씩을 방문을 하고, 최소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개의 다리들을 꼭 한 번씩만 건너는, 즉 이 다리를 7개의 다리를 2번은 안 되고 한 번씩만 꼭 건너서 이 모든 4개의 땅을 다 방문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초에 오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수학에서 또는 공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이 간결하게 만들어서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즉 점은 땅을 얘기하고 선, 이렇게 점 2개를 연결하는 이 선은 브릿지를 모델링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라는 형태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한 점에서, 즉 한 땅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모든 4개의 땅을 방문하고 방문하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점과 선을 이용해서 이 형태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 티어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선과 점으로 어떤 실제 상황들을 모델링을 해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프는 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란 것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ertex라고 합니다. 이 vertex란 말이 우리말로 꼭지점이라는 뜻인데, 우리 그 앞에서 트리를 공부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걸 노드라고 불렀었죠.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ertex라는 형태의 꼭지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vertex 2개를 연결을 하는 이 선, 이것을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 G라고 표시한 이 그래프라는 것은 항상 이 vertex들과, 즉 꼭지점들과, 즉 노드들과 엣지들의 어떤 그것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괄호하고 이렇게 V, E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V라는 것은 그 꼭지점들의 셋 또는 노드들이 포함되는 셋, 집합이죠. 그 vertex들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E는 엣지들의 집합, 이렇게 돼서 2개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1, G1이라고 쓴, 여기는 지금 보면 4개의 vertices들이 있고 엣지도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vertices들의 각각 이름 번호인 1, 2, 3, 4를 가지고 이렇게 vertex 셋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엣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여기 1번과 2번 vertices가 연결되어 있는 이 엣지는 괄호하고 1,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엣지고 1과 2를 연결한 요 엣지는 우리가 이렇게 괄호하고 1, 2로 쓰게 되고, 마찬가지 1, 3을 연결한 엣지가 있죠.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엣지가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으로 엣지 셋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V하고 E 2개로 그래프가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볼 때 여기 엣지가 보시면 여기는 그냥 1번하고 3번을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이런 엣지가 되겠는데, 즉 이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undirected 엣지라고 부릅니다. 방향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U하고 V 이 2개의 엣지를 2개의 vertices를 연결하는 이 엣지가 이렇게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괄호하고 UV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U하고 V를 연결하는 undirected edge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directed ed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밑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U하고 V vertices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일방통행이라는 뜻입니다. 즉 U에서 V로만 갈 수 있는 이 엣지는 반대로 V에서 U로는 갈 수 없고 한 방향으로, 그렇죠? 아까 위에는 양방향이었다면 이번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방향성을 가지는 엣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꺾은 괄호를 하고 UV, U가 시작점이고 V가 도착점, 그렇죠? 예, 이걸 반대로 쓰게 되면 VU로 쓰게 되면 화살표가 거꾸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화살표가 있는 디렉티드 엣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우리 vertices가 1, 2, 3, 3개가 있어서 V는 1, 2, 3이 되고 엣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디렉티드 엣지입니다. 그래서 1, 2, 1번에서 시작해서 2번 가는, 그리고 1번에서 시작해서 3번 화살표로 가는 이 두 개의 엣지들로 구성된 엣지 셋을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써서 V하고 E 두 개의 셋을 모으면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undirected 그래프라는 것은 undirected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고, 예를 들면 이렇게 화살표가 없고 양방향이 서로 되어 있는 엣지들이 구성된 그래프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디렉티드 그래프라는 것은 그래프인데 엣지들이 디렉티드 엣지인 방향성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 노드 이 vertices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엣지가 두 개가 다르게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할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제한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면은 그래프라는 것은 엣지들과 그리고 그 vertex들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정의하는 이 엣지라는 것은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것이죠. 엣지라는 것은 한 개의 엣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vertices들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즉 vertices가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 엣지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요거는 시작점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도착점이 그 똑같은 vertex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정의한 엣지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vertices들을 연결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셀프 엣지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엣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도 여전히 큰 의미에서는 그래프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에서는 이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그 vertices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 vertices를 연결하는 엣지는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한 개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보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멀티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프 엣지는 고려하지 않고 멀티 그래프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complete 그래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complete undirected 그래프. 그래서 complete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그래프라고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엣지들, 모든 가능한 엣지들이 다 존재하는, 완벽하게 모든 엣지가 다 존재하는 그 형태를 우리가 complete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노드가 만약에 vertex가 한 개 있으면 엣지가 나올 수 없죠. vertex가 두 개가 있으면 엣지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vertex가 세 개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완전한 complete 그래프가 되려고 하면 엣지가 3개가 나옵니다. 이게 모든 엣지죠. 가능한. 그 다음에 vertices가 4개가 있으면 이 경우는 모든 엣지를 그려보면 엣지가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vertex가 우리가 number of vertex가 n개가 있으면, 총 n개가 있다 그러면 이 컴플리트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총 엣지가 몇 개가 있어야 되나요?
총 엣지가 n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차피 엣지를 한 개 구성하는 것은 두 개의 버타이시스가 있으면 엣지가 한 개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n개가 있으면 버타이시스가 n개가 있으면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그러면 엣지가 하나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런 엣지가 몇 개 있는지는 결과적으로는 n개 중에 두 개의 버타이시스를 고르는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컴플리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이 vertex의 degree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degree라는 말은 우리가 trees를 공부할 때도 나왔던 용어인데 tree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정했었냐면 각 노드에서 자기 밑에 달려있는 서브 트리의 숫자, 즉 자기의 자식의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위아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그 관계가 없고 단지 그냥 그 각 vertex 또는 노드에서 뻗어나가는 엣지 숫자 그거를 degre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vertex 2번 여기 엣지가 몇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2번으로부터 나가는 엣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degree가 2가 되고 만약에 3번 vertex 이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엣지가 3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degree가 3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undirected 그래프일 때 얘기고 만약에 directed 그래프다. 그러면은 엣지가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in degree와 out degree라고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in degree라는 것은 어느 한 vertex 관점으로 볼 때 화살표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in이죠. 자기한테 들어오는 incoming 엣지를 숫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out degree라는 것은 그 vertex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의 숫자, 나가는 엣지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2번 vertex 요거에서 in degree가 몇인가요? in degree는 0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화살표가 없죠. 엣지가. 그 다음에 out degree는 2가 되겠죠. 두 개의 outgoing 엣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엣지를 보시면 6번 vertex를 보시면 6번 vertex는 in degree가 2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죠. 대신에 out degree는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n degree와 out degree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의 연결성들, 즉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성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다르게 어떤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adjacency matrix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지금 아주 단순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고로 이 그래프는 undirected 그래프죠. 그냥 연결이 화살표가 엣지들이 화살표가 없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써 예쁘게 보기 좋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오른쪽과 같이 이 adjacency matrix라는 형태로 그래프를 표시하여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걸 보시면 여기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5개의 vertices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도 number of row랑 number of column 숫자가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1번 vertex가 1번에 해당하고 3번 vertex가 3번 컬럼, 3번 로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 그 매트릭스 안에 그 여기 엘러먼트들을 보시면 0이 있고 1이 있죠. 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결이 안 된 것이고 1이라고 된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로와 2번 컬럼에 1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 vertex랑 2번 vertex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보죠? 여기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연결이. 그런데 이것은 양방향성이죠. 화살표가 없이. 그래서 1번에서 볼 때 2번이 연결되어 있고 2번에서 볼 때도 1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볼 때 2번이 연결되어 있고 2번 입장에서 봤을 때 1번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이죠. 즉 여기 1하고 여기 1은 같은 것입니다. 즉 이 undirected
이 그래프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1번, 2번이 연결돼서 여기가 1이면 여기 2번하고 1번 연결돼서 여기도 1이기 때문에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즉 여기 위에 있는 쪽 upper triangle하고 그 lower triangular 값들이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로 형태가 되죠. 자, 여기 1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1이 돼야 될까요?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1번하고 4번 벌텍스가 만나는 여기 1, 마찬가지 여기가 또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번과 5번, 4번과 5번, 3번과 5번이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11이 되고 마찬가지 이쪽도 여기가 11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제인슨스로 매트릭스로 우리가 표현을 심플하게 해도 마찬가지 왼쪽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주어지는 것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이애고널 엘러먼트는 다 0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애고널 이 엘러먼트라는 것은 1에서 1,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엣지는, 셀프 엣지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이애고널은 다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디렉티드 그래프입니다. 또는 다이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 디렉티드 그래프는 방금 앞에서 본 그래프와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엣지들이 화살표가 있죠. 즉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고 1번에서 2번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살표가 이게 한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어드제이센스 매트릭스를 그려본다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되겠죠. 이걸 보시면 2번에서 1번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여기가 1이 되는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반대로 즉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여기는 0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향성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1번에서 2번 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이 다이그래프는 시메트릭이 아닙니다. 그죠? 1번에서 4번 가는 거 1이 되겠죠?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2번에서 5번으로 가는 2번에서 시작해서 5번으로 가는 여기가 1이 되겠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한 것과 다르게 시메트릭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이게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것은 4번에서 5번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5번 가는 것은 3번에서 5번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1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0이 0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엣지가 우리가 5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젠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드제이센스 리스트로 이 서로의 연결성을 그래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언디렉티드 그래프 이 경우에 앞서 한 것처럼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 즉 이 경우는 뭐냐면 그 1번 벌텍스에 해당하는 리스트 2번 벌텍스에 해당하는 리스트 이렇게 5번 벌텍스까지 자기 자신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이게 집합 같은 것인데 1번 벌텍스에 해당하는 집합 안에 있는 것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벌텍스 번호를 씁니다. 그럼 1번 입장에서는 2번하고 4번하고 벌텍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 4 쓰게 되고요. 2번 벌텍스 입장에서는 1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5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과 5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벌텍스 번호를 씀으로써 그것을 집합 형태로 씀으로써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드젠스 리스트라고 부르고 이걸로 연결성들을 나타낼 수도 있죠. 똑같은 건데 방금 앞에서 본 건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지만 그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의 번호를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벌텍스 입장에서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2번하고 4번 벌텍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을 2번 벌텍스에 해당하는 노드 하나 만들고 4번 벌텍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마찬가지 2번 벌텍스 입장에서 자기 연결된 게 1번 벌텍스와 5번 벌텍스 이렇게 하나씩 뒤로 붙이는.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뭐 새로운 벌텍스가 이렇게 6번에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2번이 갑자기 연결돼 있다. 그럼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죠? 예, 널 포인터를 쓰고 여기 보면 널 포인터가 아니라 이걸 가리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추가가 용이하게 되겠죠. 링크드 리스트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서로 연결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레이, 요 어레이의 길이, 요 어레이죠. 1, 2, 3, 4, 요 어레이 길이가 벌텍스 숫자가 n이니까 n개 되고, 그 다음에 undirected 그래프에는 2배의 e, 그죠? 엣지 숫자가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이그래프는 엣지 숫자만큼 요 노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왜 undirected 그래프는 왜 엣지 숫자의 2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실제 노드 엣지는 5개인데 여기 링크드 리스트를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됐죠. 그죠? 2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undirected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방향이죠. 1번에서 2번 가는 것도 하나 차지하고 1번 관점에서 2번 가니까 그 다음에 2번 관점에서도 1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2배씩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숫자의 2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본 것을 어레이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죠. 링크드 리스트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1번 벌텍스 연결되어 있는 거를 2번, 4번 메모리에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앞서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예, 마찬가지 이 숫자는 요 어레이로 했을 때 들어가는 엘리먼트 숫자는 마찬가지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떤 응용에 쓰게 되는지 그걸 잠시만 살펴볼 텐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 많은 곳에 많은 아주 수학적이나 우리 컴퓨터 공학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예로 한번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 통신 네트워크에 이것이 아주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통신 네트워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될 때 이 각각의 벌텍스들이 우리가 뭐 컴퓨터라고 보고요. 뭐 각자 쓰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뭐 서버라든지 어떤 그런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들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컴퓨터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어떤 통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우터라고 부르거나 뭐 허브라고 부르든지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벌텍스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건 컴퓨터고 이건 중간에 거쳐가는 라우터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엣지들 이것이 실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벌텍스 이것이 이제 컴퓨터인데 이것이 만약에 7번 벌텍스 이것도 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컴퓨터라고 본다면 이것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여러 개 거쳐가야 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많죠. 그것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돼서 이것들이 건너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결성들을 다 나타내서 우리가 이 통신 네트워크를 이 그래프로 모델링을 흔하게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제로는 우리 자동차에 요즘 흔하게 쓰고 있는 내비게이터 길을 찾아주는 우리가 목적지를 딱 찍으면 최단 경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내비게이션을 쓸 때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까 볼 때 그런 안에 있는 모델 그 내비게이션에서 계산하는 그런 안에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서 흔하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 1번 벌텍스, 2번 벌텍스 이 벌텍스들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착점이라든지 시작하는 어떤 그런 지점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벌텍스라고 보신다면 그 다음에 이 엣지들은 도로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집에서 어떤 도로를 여러 개의 도로로 나갈 수 있는데 도로를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마찬가지 다른 도로를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의 도로망이 얽히고 설키게 있는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흔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는데요.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path finding 이것이 아까 방금 얘기한
길 찾아가기죠. 어떤 내가 시작점에서 그래프 상에 어느 시작점에서 어느 도착지, 목적지가 있을 때 그 중간중간에 많은 도로망이 있고 많은 엣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길을 가게 되겠느냐. 바로 그게 우리 그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그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목적이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아주 흡사하게 아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서 스패닝 트리라는 형태를 다시 그려내는 이런 문제가 흔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딩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1번 버텍스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이게 시작점이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착 지점이 8번 버텍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1번에서 8번을 가고자 할 때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죠?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패스파인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프에는 많은 엣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도착지를 찍었을 때 그 중간에 연결하는 이런 경로들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지금 이 예제, 우리가 보이는 이 예제에서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경로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프,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지역을 두 개를 찍고 시작점과 도착점을 찍고 그 안에 그 사이의 경로를 만약에 본다면 무수하게 많은, 수백 개 이상의 무수하게 많은 경로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효과적인 경로를 찾게 되는데, 어찌됐건 패스파인딩이라는 것은 그 경로 찾기, 그런 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패스 랭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패스 랭스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되냐면, 이 만약에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우리가 찾은 경로인데, 이 경로들을 거쳐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이 각각의 엣지마다 붙어있는 이 숫자들 4, 8, 5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패스 랭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패스를 이렇게 돌아가는 패스를 잡았다면 마찬가지 2, 5, 3, 2, 6, 5 이 6개의 값을 다 더한 것이 패스 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추리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이 엣지는 그냥 엣지였을 뿐이지 숫자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엣지라는 것이 노드 또는 버텍스 두 개를 연결하는 이 선인데, 이 선에 숫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 엣지 각각마다. 그럼 우리가 이 숫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코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엣지의 코스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웨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코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웨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요 값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엣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 비용이나 웨이트. 일반적으로 비용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엣지에 각각 엣지마다 숫자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 코스트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시간으로 만약에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에서 경로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라고 본다면 1번이 어떤 지역이고 만약에 8번이 또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 지역으로부터 8번 동네로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도로는 코스트가 4고 요 빨간색 요 도로는 코스트가 8입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그 도로는 코스트가 2라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만약에 본다면 2라는 시간은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도로가 되겠죠. 반면에 8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즉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이 8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라든지 어쨌든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8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은 반면에 고속도로라서 숫자가 2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숫자는 2고 8이라는 것은 그것의 코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코스트를 낮은 게 좋다. 이 코스트가 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2km고 이건 8km 이렇게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요 엣지를 가기 위한 비용이라고 실제로 드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전히 돈을 우리가 적게 하고 가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엣지마다 있는 것이 코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코스트는 가능하면 낮은 게 좋다. 엣지도 가능하면 우리는 숫자가 낮은 코스트가 낮은 엣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시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프라는 것에서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래프하고 트리하고 사실 생긴 것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의 도대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트리라는 것을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하고 봤는데 이 트리라는 것은 그래프의 일종입니다. 즉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해 본다면 트리라는 게 있고 그래프라는 것은 그것보다 큰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는 어떤 트리든지 모두 그래프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트리는 모두 그래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프 중에는 트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프 중에 일부는 트리가 되겠지만 그래프 중에 트리가 되지 않는 그냥 그래프이기만 한 그런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트리는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트리는 그래프인데 그래프 중에도 사이클이 없으면 트리가 됩니다. 사이클이 있으면 트리가 안 되죠. 그럼 사이클이 뭐냐? 사이클이라는 것은 바로 빙글빙글 도는 루프가 생기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면 이거 트리가 맞죠? 사이클이 없습니다. 예, 트리죠? 역시 그래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엣지가 또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은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것은 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트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래프든지 그래프라는 것에서 사이클을 없앨 수가 있으면 사이클을 없앤다면 트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서 사이클을 지워버리면 트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프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트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트리 볼 때 얘기했지만 n개의 버텍스가 있으면 n-1개의 엣지가 있죠?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엣지 숫자는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트리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 안에서 아까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패닝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어떤 한 버텍스로부터 뻗어나가는 형태로 트리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패닝 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그 중에 일부를 딴 서브 그래프. 왜 서브 그래프라고 하냐면 그래프 중에 우리가 사이클을 지운 거죠. 그래서 즉 그 그래프 중에 일부를 떼내는 겁니다. 일부를 지우고 만드는 부분 집합, 서브 그래프를 만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엣지는 일부를 지웁니다. 사이클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만 버타이시스, 원래 그래프에 있는 버타이시스들은 모두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스패닝 트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번, 2번, 3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래프를 있다고 칠 때에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칠 때에 이것이 이제 그래프긴 한데 트리는 아니죠. 사이클이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없애기 위해서 엣지를 이렇게 없애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엣지를 없애고 이렇게 엣지를 없앨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버타이시스들은 모두 포함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 스패닝 트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사이클을 없애면 됩니다. 그렇죠? 사이클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 지금 사이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거를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결돼 있는 엣지로만 보신다면 8번, 3번, 9번 버텍스 이 세 개의 엣지가 생겨 있습니다. 사이클이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빙글빙글 도는 5번, 6번, 7번 역시 사이클이 있죠. 1, 2, 4, 6, 5, 3 이렇게도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많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중에 사이클들이 있으니까 지금 트리가 될 수 없는데, 이 중에서 사이클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엣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지워야 되죠. 사이클을 없애야 되죠. 그러면 이제 트리가 되는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5, 6, 7 요 세 개의 버텍스가 되어 있는 이 사이클, 여기에 지금 2, 4, 5 이 세 개의 엣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엣지 중에 한 개, 아무거나 한 개만 자르면 사이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걸 자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4번, 5번이 살겠죠. 반면에 또 5번에 해당하는 요 엣지를 잘라서 사이클을 없앨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 1, 2, 3, 5, 6, 4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이클에서도 지금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엣지가 있는데, 6개 엣지 중에서 아무거나 잘라버리면 그 사이클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래프에서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트리를 어떤 걸 잘라도 트리가 되긴 하는데, 트리를 만드는 때도 코스트가 미니멈이 되도록,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트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니멈 코스트.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아까 돌아가서 5번, 6번, 7번 버텍스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클을 볼 때, 이 사이클에 3개 엣지가 있죠? 2, 4, 5 3개 엣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에 아무거나 잘라도 트리가 되긴 하지만, 자른 이후에 남아있는 트리에서 트리가 미니멈 코스트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니멈 코스트가 된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은 것이 남아있길 원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숫자가 큰 엣지를 잘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자를까요? 이 경우는 5가 제일 코스가 높기 때문에 2, 4보다 이걸 자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한번 와서 8, 3, 9번으로 9번 벌텍스 연결되어 있는 이 3개 5, 4, 8 이 3개 엣지 중에는 8번을 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큰 사이클, 여기 큰 사이클은 보면 4, 2, 5, 4, 6, 8 이렇게 6개 엣지가 있는데, 이 엣지 중에서는 코스트가 가장 높은 8을 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코스트가 높은 것들을 잘라내게 되면은 코스트가 남은 것들이 코스트가 낮은 것들이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멈 코스트를 가능하면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미니멈 코스트를 유지하는 스패닝 트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패닝 트리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들 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앞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들 때 버타이시스들은 다 방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빠지면 안 되고, 엣지는 잘라도 되지만, 그렇죠? 엣지는 뭐 사이클이 생긴 엣지를 자르지만 버타이시스들은 모두 방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버타이시스들을 모두 방문을 해야 된다,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 트리라는 걸 얘기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우리 트리에서 트리 트래버설이라는 거를 배웠죠. 이 트리의 트래버설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 트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트리에 있는 붙어 있는 노드들, 여기서도 노드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트리에 붙어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을 한 번씩 하는, 일렬로 어떤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하는 그 방식을 트래버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노드를 다 한 번씩 빼먹지 않고 다 한 번씩을 방문을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어느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 어느 노드를 그 다음 방문하고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트래버설이었는데 그때 프리오더 방식이 있었고 순서를 방식이 있었고 인오더 방식으로 하는 게 있었고 포스트 오더도 있었고 레벨 오더도 있었고 이렇게 몇 가지의 방문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그래프에서도 이것과 거의 흡사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도 이 버타이시스를 빼먹으면 안 되고 버타이시스들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엣지들을 일부 잘라내는 이것이 바로 이 버타이시스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한 번씩을 다 각각을 어떻게 방문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순서를 정하는 그런 문제와 흡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처업을 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버티스들을 방문하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하려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트리에서는 트리 트래버스 할 때는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를 구분하는 방식이 왼쪽으로 먼저 갈 거냐 아니면 방문을 먼저 할 거냐 이런 문제였죠. 오른쪽. 그래서 왼쪽 먼저 또는 방문 먼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프리오더냐 인오더냐 포스트 오더냐를 구분을 했었는데 즉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추리였기 때문에 자식이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이 방식들을 순서를 정하는 방식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 그래프에는 왼쪽 오른쪽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2번 벌텍스처럼 여러 개가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 방문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쭉 우리 하는 방식이 depth first search라는 방식이 있고 breadth first search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냥 간단하게 차이를 본다면 이 depth first search라는 거는 이 깊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first니까 먼저 깊게 방문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게 먼저 한번 가고 더 이상 깊게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또 깊게 가는 데가 있으면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고 breadth first search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있게 먼저 가지 말고 옆에부터 먼저 가는 자기 옆에부터 먼저 가고 하나씩 차근차근 옆에를 가면서 밑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한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depth first search, 우리가 DFS라고 부를 텐데요. 이 depth first search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 이 search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vertex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1번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 vertex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그래서 1번 vertex를 제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칠해놨는데 방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vertex에서 시작을 하죠. 이 depth first라는 건 무조건 뻗어나가는 겁니다. 깊게. 그러면 1번에서 시작을 하니까 천상 1번 시작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이 2번으로 방문을 하든지 또는 4번으로 방문을 하든지 어차피 둘 중 하나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예제는 2번으로 먼저 가는 거를 그냥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텝을 4번으로 뻗어나가도 문제는 없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2번으로 뻗어나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번으로 뻗어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2번이 이제 방문하게 되죠. 2번을 방문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럼 2번을 방문한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2번에서 또 자기가 더 깊이 있게 자기가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럼 2번 관점에서 볼 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3번으로 가든지 5번으로 가든지 6번으로 가든지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가도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도 되는데
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번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서 다음번에는 이제 5번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1번에서 시작했잖아요. 1번 관점에서 보면 자기랑 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깊이 있게 계속 가기 때문에 깊게 가는 것입니다. 1번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5번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텝 3에서 보면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5번을 방문했고요. 5번 관점에서 또 마찬가지 또 더 깊게 방문합니다. 그럼 5번 관점에서 이제 더 깊게 방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9번으로 갈 수도 있고 7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 9번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번으로 진행을 하죠. 네 번째 스텝에서는 9번에서 시작을 하고, 마찬가지 9번에서도 8번으로 또 나갈 수 있고 6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저는 8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럼 8번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8번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 8번까지 선택이 된 이 시점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번에서 시작을 했는데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5번 가고 9번 가고 8번 갔기 때문에 1번에서는 굉장히 깊게 간 거죠. 멀리 깊게 이제 8번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8번까지 갔는데 8번에서 마찬가지 또 더 깊게 가려고 봤더니 8번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 깊은 데로 온 거죠. 그래서 8번이 더 이상 더 깊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9번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9번으로 리턴해 오고, 그럼 이제 9번으로 다시 온 다음에 9번에서는 또 이제 뭘 하냐면 이제는 더 자기 자신이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더 깊게 갈 수 있는지를 보죠. 그럼 아까 이제 8번하고 6번이 있었을 때 8번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6번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6번으로 뻗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는 6번을 방문하고요. 6번에서 또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보는데 6번에서는 4번으로 갈 수 있고 7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4번으로 우리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면 일로 가죠. 참고로 6번에서 2번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갈 수 없나요? 6번에서 깊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2번은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6번에서 2번으로 뻗게 되면은 결국엔 뭐가 되나요?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죠.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스패닝 트리를 만듭니다. 트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6번에서 2번으로는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예 고려가 되면 안 되고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4번하고 7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으로 선택을 해보면 4번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럼 4번을 방문한 다음에 또 4번에서 깊게 갈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1번으로 갈 수 없죠? 왜냐하면 1번도 여전히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에서는 더 깊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다시 복귀하고요. 6번 복귀하면 이제 6번에서는 7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7번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7번을 방문하게 하고 나면 7번도 5번으로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겨서 7번에서는 종료가 합니다. 그냥 더 이상 깊게 나갈 수 없고 종료. 그럼 다 종료하고 6번으로 복귀하고요. 6번 입장에서도 더 이상 뻗을 게 없습니다. 4번 이미 갔다 왔고 7번 방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9번으로 복귀를 하죠. 9번도 마찬가지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도 종료하고 5번으로 복귀하게 되고 5번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제 5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3번으로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3번이 마지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지, 이 트리의 구성에는 모양을 보면 만약에 위아래로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가 1번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을 방문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 번에 5번을 방문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번에 9번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번에 8번을 방문했고요. 이렇게 1번에서 시작했는데 깊이 있게 자꾸 깊이 있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8번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9번으로 복귀를 했고, 그래서 9번에서 5번으로 뻗어나갔고요. 그렇죠? 아니죠. 5번이 아니죠. 예, 5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었고
9번에서 다시 복귀해서 6번으로, 6번으로 뻗었죠? 6번으로 뻗었고, 6번에서 다시 4번으로 뻗어나갔고요. 4번에서 복귀해서 7번으로, 여기 6번에서 다시 7번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7번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6번, 9번, 5번까지 복귀해서 여기서 3번으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순서는, 방문 순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문 순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depth first search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트리는 이런 형태의 트리가 됩니다. 이 트리를 보면 되게 길쭉한 트리가 되죠. 왜 길쭉한 트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depth first search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트리가 길쭉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depth first search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를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똑같은 트리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트리를 가지고 breadth first search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readth first search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옆풀을 먼저 챙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BFS라고 부르고 여전히 1번 노드에서 1번 vertex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1번 vertex를 보시면 1번 vertex에서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4번과 2번 노드 두 개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breadth first search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이 FIFO-Q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어레이 형태도 좋고 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하든지 간에 이런 Q, 우리 예전에 둘째 주인가요? 넷째 주 정도에 Q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Q라는 모양을 하나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어레이 형태의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면 우리가 방문하는 그 vertices 순서를 여기다가 주르륵 넣을 것입니다. 그렇죠? 방문하는 순서를. 자, 우리가 첫 번째 1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건 알죠? 시작점은 주어졌기 때문에 1번 vertex를 여기 이 Q의 제일 첫 번째 1이라고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1번 vertex부터 넣고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순서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가리키고 1번을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 이제 방문하는데 방문을 하면 이렇게 vertex를 방문하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vertex, 방문하는 그 vertex에서 갈 수 있는 주변에 vertex들이 뭐가 있는지를 바로 검색을 하는 일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번 vertex를 방문하면 1번 vertex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vertex가 뭐가 있는지를 봅니다. 2번이 있고 4번이 있죠.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이 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Q에 바로바로 넣죠. 그 Q에 지금 1밖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요 바로 다음에 2와 4 우리가 2번하고 4번이 1번에서 바로 방문할 수 있는 그 vertex 번호이기 때문에 2, 4를 여기다가 후보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4, 2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걸 순서를 2, 4로 넣어도 되고 4, 2로 넣어도 되고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1번을 방문을 하는 즉시 요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요 1번 vertex를 방문하는 것이 종료가 되죠. 그럼 1번 vertex를 방문한 게 끝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느 걸 방문해야 되냐면 방금 이 Q에 있는 순서가 방문 순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에 의해서 된 거죠. 그럼 2를 아까 넣어놨죠? 1번 방문했을 때 2, 4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 방문하는 건 2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2번을 방문하게 되죠. 이렇게. 그럼 2번을 방문을 했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찬가지로 방문을 하자마자 이 2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자기의 네이버들, 자기의 바로 주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 vertex 번호들을 조사를 합니다. 3번으로 바로 갈 수 있고 5번으로 갈 수 있고 6번으로 갈 수가 있죠. 이 세 개가 발견되어 있는데 이 세 개를 또 Q에 바로 뒤에 이렇게 3, 5, 6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3, 5, 6의 순서는 상관없고요. 5, 3, 6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채우게 됩니다. 발견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방문을 하면 이렇게 3, 5, 6을 찾아서 여기 Q에다 적고 나서 그 다음 2번 방문은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 방문할 건 뭔가요?
이 Q에서 또 하나씩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4번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을 방문을 했는데 또 4번을 방문했을 때 바로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4번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방문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버타이시스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4번을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4번은 1번이 연결될 수 없죠. 1번은 여기 이미 방문했고 4번이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6번이 있는데 6번도 여기 이미 Q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들어있는 거는 다시 넣지 않죠. 다시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방문했으니까 6번은 넣어놨으니까 4번은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는 거죠. 자기 주변 볼텍스를 추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4번은 방문한 걸로 그냥 종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방문할 게 어느 노드인가요? 3번이죠. 3번. 3번 노드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럼 3번 노드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3번 노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5번 노드밖에 없는데 5번도 이미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뭐 3번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방문을 마치게 되고 5번을 이제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이 5번이니까 5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5번에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걸 봤더니 9번하고 7번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새로운 노드가 발견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Q에다 넣게 됩니다. 뭐 여전히 9번, 7번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번 방문을 마치고 그 다음 방문할 것은 여기 Q 순서에 의해서 6번이죠. 그래서 6번을 방문합니다. 6번을 방문했는데 6번도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 9번, 7번, 4번이지만 이미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를 새로운 벌텍스를 추가할 건 없죠. 그래서 추가를 할 게 없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 7번 방문했는데 7번도 여전히 새로 추가할 노드가 없죠. 자기 주변에 넘어가고요. 9번 노드를 방문했는데 9번 노드는 새로 8번이라는 것이 자기의 네이버로 이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 즉시 8번을 여기 추가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순서에서 8번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을 마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Q에 들어있는 이 1, 2, 4, 3, 5, 6, 7, 9, 8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방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트리를 한번 만약에 구성을 해본다고 친다면은 이것은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순서에 의해서 2번 그 다음에 4번이 여기 붙어 있죠? 4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5번으로 밑에 7번이 붙어 있고요. 7번 그 다음에 5번 밑에 또 이렇게 해서 9번이 붙어 있었고요. 그 밑에 8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트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얘를 루트 노드라고 보고 보면은 옆에 이렇게 2개가 있고 2번 밑에 3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트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breadth first search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렇게 아까 그 depth first search 했을 때는 일자로 쭉 밑으로 길게 오는 그런 형태가 됐지만 이 breadth first search는 가능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렇죠? 길쭉하게가 아니라 옆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하게 됩니다. 옆에를 먼저 보는 그렇죠? 수평으로 그것을 먼저 방문하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방문 순서 그리고 이것을 트리로 구성했을 때 어떤 형태의 트리가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간단한 트리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이 그래프에서 depth 우리 0번을 루트로 보고 시작점으로 보고 depth first search를 해서 트리를 만들어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역시 또 트리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위아래로 그려본다면 0번부터 시작해서 0번 있고 1번 그 밑에 붙고 3번이 여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7번이 이렇게 붙고 7번 밑에 5번이 있고 그 밑에 2번이 있고 또 그 밑에 6번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밑에 4번이 붙는 이런 형태의
트리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depth first search를 하면. 반면에 0번을 기준으로 breadth first search를 하면 우리가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0번이 있고 궁극적으로 트리가 스패닝 트리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요런 엣지들이 결과적으로 잘리고 요런 모양으로 트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바이너리 트리 모양하고 흡사한 굉장히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의 트리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알고리즘 각각을 어떻게 우리가 동작을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트리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에서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보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알고리즘이 그 궁극적으로 만들어낸 트리를 모양을 보면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